자, 이 두부도 특징적으로요,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모 정도만 먹는 게 좋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K입니다. 네, 최근에 건강을 위해서 육류 섭취를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채식 위주의 식단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요,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에도 당연히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고기나 생선을 먹는 식단에 비해서 단백질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단백질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몸 전체의 장기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이자 계속적으로 효소나 호르몬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주 성분이기도 해서 부족하면 결핍되면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채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대안을 찾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높은 콩으로 만든 가공식품이에요. 그렇다 보니 콩이 단백질이 높다 보니까 두부도 단백질이 굉장히 높은 함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 콩에 있는 여러 성분들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서 골다공증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부에는 어떤 영양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두부는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콩을 갈아서 끓인 다음에 응고를 시켜서 만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영양 성분이 이제 콩이랑 거의 뭐 흡사하죠. 먼저 식물성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실제로 고단백 식품으로 대표적인 달걀, 계란과 비교를 했을 때 100g 기준으로 달걀에는 약 11.4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두부에는 9.3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보면 계란은 사실 거의 완전 식품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두부에도 굉장히 많은 함량의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얼마나 체내에서 흡수되고 이용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두부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체내에서 이용률이 꽤 높은 편이에요. 자, 이 단백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로 이용되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수치가 있습니다. Net Protein Utilization의 약자를 따서 NPU라고 부르는데요. 이 NPU가 높은 식품일수록 단백질의 질이 더 높다고 이야기해요. 자, 두부의 NPU는 약 65% 정도로 닭고기와 비슷한 정도예요. 꽤 질이 높은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외에도요, 두부에는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이소플라본은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한 종류예요. 그런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역할을 해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갱년기 때 여성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골다공증이나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폐경기 증상,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데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갱년기랑 골다공증 편에서 한 번씩 설명을 드렸었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에스트로겐은요, 뼈 분해 세포의 활동을 억제시켜서 상대적으로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더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줘요. 그뿐만 아니라 혈관벽을 이완시켜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갱년기가 되어서 에스트로겐이 점차 감소하면 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심혈관계 부작용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거죠. 이때 두부 속에 들어있는 그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역할을 함으로써 골다공증이나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부에는 또 리놀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은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이전에 지방 영상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것을 막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줘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의 적절한 섭취는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좋은 두부는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두부는 사실 이제 만드는 과정이나 요리하는 방법이 정말 십수가지죠. 정말 많아요. 종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순두부, 연두부, 모두부, 건두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각 식감이나 맛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식물성 단백질, 이소플라본 같은 중요한 성분들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취향에 맞는 두부를 적절히 드시면 되는데요. 자, 이 두부도 특징적으로요,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모 정도만 먹는 게 좋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사포닌은 장을 지나가면서 장 내에 존재하는 요오드를 달라붙여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오드는 이제 김이나 해조류 같은 데 들어있어요. 그 요오드를 적게 먹거나 아니면 요오드를 적절히 먹었더라도 두부를 너무 많이 먹거나 뭐 이렇게 하면 요오드 결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부를 뭐 정말 많이 먹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과하게 계속적으로 먹을 경우에요. 내가 오늘 하루 두부만으로 요리를
요리를 먹었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요오드 결핍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너무 과하게 어느 한 가지만 계속하면은 몸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미역이나 해조류, 김 같은 것들을 평상시에 거의 안 먹는다 이런 분들은 너무 두부만 많이 오랫동안 드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평소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도 두부를 과하게 먹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 두부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피트산은요, 적정량을 섭취하면 간에 콜레스테롤이 농축되는 것을 좀 억제시켜주고 지방간 합성 요소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줘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세포 내에서의 피트산은 부분적으로 음이온화되어 있어서 칼슘이나 철, 아연 같은 무기질과의 결합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무기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도록 한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빈혈 환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혈이 있는 경우에도 두부를 하루에 한 번 이상 안 먹도록 적정량만 드시도록 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오늘 이렇게 두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부는 사실 이제 국물 요리나 조림뿐 아니라 그 자체로 먹기도 하고요. 또 면두부도 있어요. 아시나요? 두부를 이렇게 면으로 잘라서 나온 약간 말려서 그런 면두부도 있고요. 샐러드로 같이 먹거나 으깨서 아니면 만두 속에 넣어 먹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약간 생활의 팁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한 끼에 막상 두부 하나를 찌개를 끓이더라도 다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때 남은 두부를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 두부는 얼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보관 방법이에요. 두부의 물기를 빼고요. 팩이나 용기에 넣어서 그걸 그대로 얼리시는 거죠. 그러면 보관 기간도 좀 더 늘릴 수 있어요. 또 두부에 있는 물기가 조금 빠지면서 약간 더 단단하게 잘 씹히는 좋은 식감을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얼린 두부를 꺼내서 다시 요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영양소가 응축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반모에서 한 모 이상은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렇게 두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